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신경, 이 시신경은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인데 망막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분비가 거기가 있어서 필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 또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동맥과 정맥,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과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정맥, 또 동맥과 정맥 사이에 실 모양으로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세혈관, 혈관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되고, 두 번째가 시신경. 시신경이 하는 역할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각막을 통해서 비대에너지가 각막을 자극하게 되면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망막에 이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에 이 광수용체,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 중심부에는 황반세포라는 것이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가 있고,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이 하는 역할은 세밀한 걸 보는 역할, 글을 보는 역할, 시력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색을 구분하는 색각 기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부에 이상이 있게 되면 글을 잘 못 보게 되고 시력장애, 시력 저하가 오게 되고, 또 황반 변성이 있게 되면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변시증이라고 해서 변형돼 보이는 증상, 중간중간에 글씨가 지워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벽자무늬 검사라는 걸 하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동그랗게 안 보이고 찌그러져 보입니다. 또 세포가 손상이 되면 중심암점, 중심 부위가 시커멓게 보이는 증상, 또 색각장애, 그 부위에 황반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망막염이 생기게 되면, 중심부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색을 구분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망막 주변부에 이제 일조 개의 세포에 손상이 오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시야가 구분이 잘 안 되면서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고 걷다가 옆 사람이랑 잘 부딪히고 시야 각도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다음에 야맹증이 심하면서 밤에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어두움에 적응이 안 됩니다. 합병적으로 이제 백내장도 생기게 되고 황반부에 손상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야맹증이 심했었는데 백내장이 되면 주맹증도 심해집니다. 야맹증은 밤에 힘든 거, 밤이 어두워지면 힘든 것이 야맹증이고, 주맹증은 밝으면 더 힘듭니다. 밝으면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힘들고 밝으면 밝은 대로 힘든 것이 망막색소 변성증이 진행돼 가면서 오는 증상입니다. 게다가 황반 쪽까지 변성이 오게 되면 시력장애, 이제 잘 안 보이고 자꾸 이제 문도 찾기가 힘들게 되고, 전조 증상으로 야맹증이 먼저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포의 손상, 광수용체가 중심부에 600억 개, 주변부에 망막 주변부에 1조 개, 엄청 많은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또 동맥, 정맥, 모세혈관 엄청 많은 이제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시신경이 망막 주변부에도 있고 망막 중심부에도 있습니다. 근데 녹내장이 있게 되면 녹내장은 크게 안압이 상승해서 오는 녹내장, 또 정상 안압 녹내장,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안압이 높아서 뒤에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신경이 손상돼가는 고안압 녹내장. 안압이 높아요 그러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 안압 빼야 돼요. 안압 낮추게 점화장 넣고, 그걸로 안 되면 구멍 뚫고, 그걸로 안 되면 관을 넣고, 그것도 안 되면 성형수술하고, 구멍 더 넓히게 성형수술하고. 그래서 안압이 높은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 또 구분해서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구분합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안방수, 눈에 있는 안방수, 우리 밖에 있는 흐르는 눈물이 있듯이 우리가 1분에 20번 깜빡깜빡 하면 눈물과 함께 피지가 분비되면서 눈을 적셔줍니다. 안에도 깜빡깜빡 하는 것과 동시에 안에
박해 눈물 흐르는 양만큼 안에서 이 물 성분이 분비되면서 눈 안을 영양 공급하고 또 일정한 동공의 형태, 우리가 혈압이 있듯이 혈관 내에 흐르는 압력을 혈압 그렇게 표현하듯이 눈 안에 있는 물의 압력을 안압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수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안방수의 압력. 그것이 나가는 통로가 이제 섬유주인데, 섬유주가 완전히 막혀서 갑작스럽게 이제 눈이 빠질 것 같고 눈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뇌진 타인가 보다, 머리가 이상했나 보다 갔더니 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맥부가 눌리게 되면, 중심부가 눌리게 되면 급격한 시력 장애가 오게 됩니다. 폐쇄각은 완전히 막힌 거, 이제 개방각 녹내장은 좁아진 거. 그래서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졌으니까 안방수가 잘 나가질 못하니까 안방수가 서서히 차오릅니다. 서서히 차오르면서 시신경을 천천히 압박해 가는 거. 근데 안압이 떨어져도, 그래서 성형수술은 거기서 합니다. 섬유주가 나가는 통로가 너무 좁으니까 그 부위를 성형을 해서 약간 넓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는 아물기 때문에 성형할 때는 안압이 쭉 떨어졌다가 좀 지나면 다시 아물면서 다시 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안압을 확 낮춰버리면 좋지 않냐? 확 낮춰버리면 동공이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우리가 축구공에 바람 빠지면 찌글찌글해지듯이. 그래서 10 이하로 막 10인데도 막 안약을 넣어가지고 안압을 내리기 위해서 10이면 아주 낮은 혈압인데요, 안압인데요. 10에서 20일 사이가 보통 평균 안압인데 10인데도 계속 안압 떨어뜨리는 안약 넣습니다. 왜냐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이 쇠약하면 우리 이제 정상 안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평균 안압. 이 10에서 20일 사이인데 시신경이 쇠약하면 10인데도 시신경이 손상이 돼갑니다. 신경이 예민한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한 분들, 뭘 못 먹어요, 뭘 예민해요, 뭐가 신경이 날카로운 분들, 예민한 분들은 눈에 있는 신경도 예민해서 정상 안압이라도 시신경이 손상돼 갑니다. 두 가지. 안압이 너무 높아서 눌려서 오는 안압, 정상 안압이라도 시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오는 안압. 그래서 정상 안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상대적 안압. 10에서 10인데도 나는 높다고 생각해요. 난 상대적으로 그 안압 높거든요. 10도. 그래서 안압과 시신경 쇠약으로 인해서 녹내장이 시신경 손상을 또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이고, 그렇게 시신경이 손상돼 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아까 망막색소 변성증에도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그랬다면 여기는 시신경이 눌리면서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저하, 시력장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널 들어갈 때 저 안에만 환하게 보이고 주변은 시커멓게 되듯이 터널 지나가듯이 시야가 좁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녹내장의 큰 원인이 안압보다는 신경이 쇠약하면 더 오는 겁니다. 우리가 혈압이 120이나 80이 평균 혈압이라고 해도 150, 170인 사람도 혈관 내 압력이 세도 뇌가 건강하면 안 맥히고 안 터지는 겁니다. 뇌경색 뇌출혈이 안 오듯이 이 안압이 높아져도 신경이 건강하면 녹내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쇠약하고 또 안압이 나가는 통로가 홍채와 모양채 사이의 통로, 섬유주라는 건데, 섬유주가 나가는 통로가 긴장하게 되면 더 좁아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대표적인 방법은 일단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는 겁니다. 단전호흡.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전호흡. 느리고 깊게 하는 거. 그래서 호흡을 배꼽 아래 소장 부위로 호흡을 하는 거. 그러면서 심장으로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느리고 깊게 하는 거. 심장과 소장은 표리관계라고 그럽니다. 심장은 기쁨을 주관하는 장기. 기뻐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누굴 만나려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상대방 미팅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두근두근. 근데 그 반대, 심장과 소장이 표리관계, 겉과 안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소장은 미워 죽겠어, 싫어 죽겠어, 이렇게 싫은 거에 주관하는 장기가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있는
소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호흡한다. 기쁨으로 이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로 호흡한다는 생각. 폐는 이 폐결핵 환자들이 그렇지 슬픔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눈물이 흐르네. 이게 폐결핵 환자 특징입니다. 감성적인 거, 센티멘탈한 거,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낙엽 하나에도 내 가슴이 아프다. 막 이런 것은 폐가 약한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 폐결핵 환자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심장은 뜨거운 장기입니다. 열정, 기쁨, 환희, 박수, 사랑. 그래서 심장으로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코로 받아들이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산소가 아니라 우주의 치료 에너지, 우주의 기운. 우리 땅에 있는 과일을 땅의 기운을 먹어서 과일을 먹는 거지. 과일이 그냥 먹는 게 아니다. 생기가 있는 땅의 기를 과일로 싹 열매 맺어서 그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자연에 있는 우주 기운도 우주의 에너지를 먹는 거지 내가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산소 호흡기, 산소 폐가 재기능 못해서 폐 부전으로 이 산소 호흡기 하면 사람이 살아나느냐? 생명만 연장됩니다. 움틀움틀 못합니다. 호흡만 쉽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장으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신에 보내주게 되면 신경이 굉장히 튼튼해. 기쁨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 예민해. 잠도 안 와. 뭣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예민해. 심장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 전신으로 보내주고 눈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라간다 해도 신경이 튼튼해서 신경 손상이 오질 않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